차차차차. 아, 배부르고 빙 따시고 따시지 않고 시원하게 됐는데 에어컨 들어와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외 생들 한번 보러 갈까? 렛츠고.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있어서 큰 그게 됩니다. 끝났나? 오늘 길었던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다.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전공시험이 오늘이라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조별 과제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안된다. A는 무난하게 벗을 수 있을 것 같다. 꺼뒀던 휴대폰에 전화를 켜자마자 웬일로 진동이 울렸다.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모티콘? 이거가 아니구나. 어제 언제 끝나냐고 물어봤던 게 이것 때문이었다. 영학과 학생들 모이는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오가고 있지만 역시 따로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 이모티콘. 덕분에 잘 쳤네. 이제 안 바쁜 거죠? 아마 당분간은? 그럼 오늘 일찍 오실래요? 무슨 일 있어? 오랜만에 피자가 먹고 싶은데 혼자서는 다 못 먹거든요. 식으면 맛없잖아요. 피자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다. 그게 무슨 맛이었더라? 치킨은 최근에 먹어본 적이 있다. 돌이켜보니 피자는 중학생 시절 반장 부모님이 반에 돌린 게 마지막이었다. 와... 사실 딱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사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갈까? 공짜로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지? 오늘 저녁밥 값은 굳었다. 어제 밤새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눈가가 시커먼데요. 시험 기간에 잠을 좀 줄이겠는데 티가 많이 나나 보네. 오늘 수업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겉보기엔 이래도 멀쩡해. 미리 시켜놓은 피자가 때마침 도체를 비리에 올렸다. 내가 받을게. 현금을 열자마자 나타난 건 배달기사가 아니었다. 웬 피자? 일찍 있네. 네 동생이 시켜줬지. 자. 마침 우연이가 들고 있던 피자 박스를 내밀었다. 내 문 밖에서 배달기사가 마주쳐서 대신 들고 온 걸까. 우연이 역시 거실에 앉아있던 우유리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다. 방에 가서 먹을까요? 냄새 배지 않겠어? 창문 열면 돼요. 창문 없어 보이던데 창문이 있어? 그 방에? 어지간히 우연이가 거슬렸던 모양이다. 나야 어디서 먹든 상관이 없는데. 피자 시켜 먹는 거 엄청 오랜만이에요. 제일 작은 것도 보통 2조각 먹으면 배가 불러서요. 레전드. 그래, 이 방에 창문이 어딨어 지금? 이게 창문인가 이거? 그래. 막상 먹고 싶어도 시키진 않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데워 먹으면 되지 않아? 그래도 금방 시켰을 때가 제일 맛있죠. 그건 그래. 상자에 붙은 영수증에 적힌 가격은 무려 2,600원이 아니지 시발. 26,000원. 패밀리 사이즈도 아니고 제일 작은 레귤러 한 판인데 아무리 토핑을 추가하기로선이 너무하다 싶은 가격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피자를 먹어본 게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네? 5년 전이요? 혹시 피자 싫어하세요? 아니,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없었지. 가족들은 피자보다 치킨을 좋아했고. 혼자 살면 비싼데다 한번 시키면 이틀 내내 먹어야 되니까. 다행이네요. 괜히 억지로 같이 먹게 한 줄 알았어요. 난 가리나가 딱히 없어. 맛있는데? 그쵸? 올해 초에 나온 신메뉴인데 광고 볼 때마다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겨우 먹어봐요. 사실 엄마한테 눈치도 조금 보이고요. 부모님이 다 그렇지. 자식들 음식 시켜 먹는 거 좋아하는 부모님 없을걸? 맞아요. 그래도 먹고 싶어질 땐 먹어야죠. 먹고 싶을 때 못 먹은 것도 스트레스지. 내 경우에는 건강보다 금전적인 문제에 가깝지만 이쪽 가정은 반대일 터다. 그렇게 피자를 먹다가 나는 문득 우유리의 방에서 작은 위화감을 느꼈다. 전에 샀던 인형 다른 방에 뒀어? 네? 네. 우유리의 방 다 이렇다 할 잡동사니가 없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다. 이전 같은 건 없다고. 이거 저번에 했잖아. 뭔데 말. 이거 언제였지? 한번 얘기 꺼냈었는데 이미? 아닌가? 그땐 상상만 하고 넘어갔나? 과할 때는 책상 앞에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더니 이걸 이제 와서 알아차렸다.
따로 둔 건가? 집이 워낙 넓으니 쓰는 방이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 그래 이거 말 맞아 그대로 했잖아. 아닌가? 하긴 티슈는 작아서 그렇다 쳐도 까마귀는 너무 크지. 그쵸. 뭐야 방금 저쪽에 소리 나지 않았어? 난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향은 우리의 방에 딸린 드레스룸. 문은 굳게 닫혀있다. 어머님은 집에 안 계시고 우연히의 방은 이 넓은 집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 소리가 날 리가 없는 곳이다. 제가 가서 볼게요. 아 기다려봐. 로드가 아니지 그치? 하하하하하. 잠깐 이럴 때를 위해 가져온 게 있지. 그걸 왜 가지고 다니세요? 난 가방에서 종이 망치. 사실 집을 수레버리고 집 근처 철물점에서 빌린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유리야!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유리가 성큼성큼 드레스를 비추고 올라왔다.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 했다. 이 집은 고층 아파트도 아닌데 나 잠장만 마음먹으면 넘을 수 있는 높이던데. 다들 비우는 일이 평일 대대로 무슨 일이야? 헐레부터 드레스룸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리고 하하하하. 그래. 뭐 비슷했을 것 같네. 굳이 볼 건 없구나. 괜찮아? 네. 수많은 로켓몬 인형들 틈에 파우치 우유리가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얼핏 봐도 수십 개는 될 것 같은데 꼭 인형 뽑기 기계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게 뭐야? 엄청 많네? 그게요. 전에 물어봤을 때 하나도 없다더니. 그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요. 당당해 임마. 네가 좋아하는 캐릭터 네가 당당하게 여겨야지. 씨. 아니 그거 거짓말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치만 하나씩 사다 보니 이렇게 잔뜩 모여서 버리기는 싫고 방에 놔두자니 엄마한테 들킬 것 같고 20살이나 돼서 괜찮아. 여자애가 방에 인형 좀 있다고 부끄러워할 게 뭐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런가요? 그래. 뭐 그래. 다키마쿠라도 아니고 로켓몬 인형 정도면 그 정도면 뭐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서름을 토로하고 있는 우유리. 진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가끔 보면 우유리는 이상한 곳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곤 한다. 훨씬 비싼 프라모델 로봇 수백 개 모은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적당한 취미지. 나는 우선 우유리를 이렇게 세웠다. 그래도 역시 너무 많죠. 벤이면 이 정도 사는 거 흔하지. 내 동생 방에도 10개 정도는 있고. 선생님 동생은 초등학생이라면서요. 그건 선생님. 좋게 생각해. 젊게 사는 거라고. 어, 선반이 떨어졌네. 아래쪽에 그때 그 인형 뽑기 기계에서 뽑은 커다란 인형에 깔려있는 게 보였다. 인형이 선반 너비보다 큰 탓에 억지로 걸쳐놓으려다 선반째로 떨어진 모양이다.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마음에 드는 애들만 사모은 것 같은데 어느새 이만큼 모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사서 뭐하는데? 5년쯤 됐으려나요? 저번에 아무렇게나 사먹은 것도 아니다. 각각의 속성들과 등급별로 수를 맞춰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게 지식도 상당한 수준을 보인다. 위쪽 선반에 올려놓은 순서를 보니 대강 어떻게 진열이 되는지 알 것 같다. 순서까지 맞춘 거 보니까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놔두면 되지? 선생님도 잘하시네요. 알지. 동생들이랑 많이 했다니까. 요즘 애들은 대충 놀아주는 것도 안 돼. 공부를 해야지. 티슈 파워리프 니플. 다른 건 알겠는데 얘는 이름을 모르겠네. 테세우스라고 이번 신작에 추가된 전설 로켓몬이에요. 테세우스? 아닌가. 아르세우스 아니죠. 뭐지? 그 엄청 사기라는 속성도 막 바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장착 아이템에 따라 속성이 바뀌어요. 그럼 대전 목록에서 보고 속성을 모른다는 거야? 네, 그리고 능력치도 전부 120이에요. 전부 개만 쓰겠는데? 도감을 다 채워야 잡을 수 있어서 배틀에는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나 봐요. 그럼 숨겨진 조건이? 그 동생들이 그걸 한번 잡았을 때 벼락이 있었던 것 같아. 이따 알려줘야지. 그 밖에도 오히려 알고 있었는데 뭐야. 나도 동생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정보가 적지 않은데 오히려는 그것보다 확실히 상세하고 유용한 꿀팁들을 전수해주었다. 와 그런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길에 있는 NPC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힌트 같은 걸 많이 줘요. 나중에 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아하겠다. 걔들 집에 오면 그것만 하거든. 이런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게임으로 누구랑 얘기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하긴? 캐릭터가 귀여워서 유명하게 해도 정작 게임 자체를 하는 사람은 그런 나이대에 많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인형을 정리한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피가 결국 6조각 중 2조각이 남았다. 더 드셔도 되는데. 야야, 배불러서 평소에 안 먹던 거라 그런가? 아직 따뜻한데 차라리 네 언니 갖다 주는 게 어때? 아, 그래도 되죠. 우연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무섭게 굳어버리는 표정.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거짓말인 것만 같다. 제가 사주는 셈이니까 기분은 나쁘지만요. 아하하, 내가 반대편 복도 끝쪽이에요. 피자 박스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 그 순간 수업 때라도 같이 있었으니 사이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었던 듯하다. 내 희망사항이구나. 피자 나무가 가져왔는데 들어와서 놓고 가. 이 집에 들락거리게 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우윤의 방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정적이가 차분한 우유리의 방과 달리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 일단은 인테리어나 벽지보다도 엄청나게 어질러진 방바닥이 그랬다. 여기. 우연히 고갯짓으로 책상 한 켠에 빈 공간을 그려쳤다. 뭔가를 그리느라 바쁜 거지. 난 피자를 슬금에 내려놓고 물러나기로 했다. 잠깐만. 왜? 네가 보기엔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일단 태블릿을 내 눈앞에 들이미는 우연이가 물었다. 뭔가 입체적인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힌 모양이다. 이게 그 입시 미술인가 뭔가인가? 양쪽을 번갈아 봐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미술에 조예가 있지도 않고. 다만 우연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뻔해서 구리지 않아? 난 전혀 모르겠는데? 도움이 안 되네. 안 되겠지. 난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한순간 함께 손을 내젓는 우연히. 미술을 하는 애가 아닌데 도움이 안 된다고 뭐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냥 방문을 닫고 나섰는데 문 너머로 뭔가 말소리가 들렸다. 걔가 가져다 주라고 한 거야? 그렇지? 남겨두면 자기는 어차피 안 먹을 것 같다면서. 실은 내가 권유한 거고 우유리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걸 잠깐 가을 눈 뒤 말았다.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잠깐. 복도로 나와있는 우유리의 방까지 걷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돈 한 푼 안 된다. 할 말이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혹시 방금 그건 내가 아니라 우유리한테 한 말이었을까?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5월. 내 생일이네. 5월 2일이면? 이제는 따뜻해진 날씨에 밖으로 나가서는 사람들도 늘었다. 특히 그걸 체감하기 좋은 곳은 만두 드셔보고 가세요. 9시까지 고등 한 마리 4,000원! 다라마닌 대형마트. 강변 같은 곳은 안 가봤으나 모르겠고 적어도 내가 느끼기론 그렇다. 보통 평일 특히 월요일 마감 세일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 텅텅 비어있어야 하는데 후지가 없어요? 10분 전에 다 팔렸어요. 등심은 남았는데 어쩐지 북적거린다 싶더라니.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지 않는 부위조차 다 팔리고 없을 정도로 말다 했다. 식비는 가능하면 아끼는 편이지만 균형 잡힌 식단도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하다. 삼겹살처럼 비싼 부위가 아니라면 의외로 고기도 큰 부담 없는 편이고 시장에서 야채는 싸게 살 수 있어도 고기는 싸게 사기 어렵다. 그럼 등심으로 주세요. 내일 다시 오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보니 등심도 40% 할인이 붙어서 제법 가격이 싸다. 그래도 예전에 나였다면 사지 않았을 텐데 월말에 과외비가 들어왔으니 통장이 넉넉해진 덕분일까? 등심이니까 원래 하려던 제육볶음 대신 구이로 먹으면 되겠지. 적당히 살 물건 사는데 계산대에 줄 서서 기다리는 와중이었다. 어머, 선생님? 어머님이 이럴 동네 마트에 오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어머님이 계셨다. 요즘은 덜 바쁘신지 집에서 자주 만나 뵙기는 해도 밖에서 마주치는 건 처음이었다. 이런 곳에서 뵙네요. 그러게요. 과외 끝나고 바로 오신 거네요. 네, 마침 화생역에 있기도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혼자 산다고 하셨는데 요리도 직접 하시나 봐요. 내 카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을 본 모양이다. 집에 떨어진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는 게 식재료는 방금 산 고기도 있고 쌀이 다 떨어져 쌀도 샀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마트 쪽에 살 때도 있으니까 요리라고 할 건 없지만요. 반찬이나 찌개 같은 거면 조금 해먹는 정도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요즘 귀찮다고 배달만 해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연이나 유리도 가급적이면 안 시켜 먹게 하고 싶은데 집을 자주 비우는 데다 퇴근 시간도 이렇다 보니 고민이시겠네요.
그러고 보니 가정부는 따로 안 쓰시나요? 애들 학교 다닐 땐 썼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 집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도 불편할 테고 3명뿐이라 집안일이 많지도 않아서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집에 비싼 물건이 좀 많아서요. 다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의심받기 좋긴 하지. 그런데도 물건 하나만 사려줘도. 아하,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산 것도 아니고 다 선물 받은 거라. 선물 받은 게 좀 더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그 점은 나도 매번 조심하고 있다. 넓은 집 곳곳에 척 보기에도 엄청나게 귀해 보이는 장식품이나 그림들이 걸려있다. 나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나치면 되지만 거리를 청소해야 하는 가정부 입장에서 보통 살떨리는 순간이 아닐 것이다. 참, 요즘 연이랑 유리 사이는 어떤가요? 둘이 수업도 같이 듣게 됐는데 뭔가 나아지진 않았나요? 글쎄요, 서로 한마디도 안 하니까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아이고, 아쉬운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의 목소리. 굳이 따지자면 아예 달라진 게 없진 않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긴 하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보기에 언니 쪽에서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요? 단지 유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당해서 그런 건지 언니에 대한 반감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연희가 유리한테 자주 잔소리를 하곤 했죠. 그것 때문 아닐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 나이 땐 그렇다고 하니까 서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금세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다. 형제나 자매나 10대 때는 특히 툭하면 치고받는 게 일상이니까. 하지만 우유리와 우연히 사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서로 대놓고 크게 싸운 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연에게 듣기론 그렇다. 둘의 사이가 풀리지 않는데 그런 이유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애매하게 신경전만 버리는 것보단 차라리 크게 한번 싸우고 나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가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글쎄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문제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도 둘 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죠. 둘 다 걱정을 끼치기 싫다는 점이 똑같아서겠지. 당장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이다. 괜히 말을 꺼냈나 싶기도 하다. 언젠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돌보지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두 사람이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할 입장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요. 그러면 선생님. 예? 어렵겠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어? 어디 막힌 제로도 있어? 아니요. 10분 지났으니까 다 풀었죠. 벌써? 분명 조금 전에 우유리에게 문제를 풀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잠깐 정신 차렸더니 10분이 지나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고 계속 무리하시던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잠깐 생각할 게 있어서. 시험지는 저번 주에 다 끝냈는데 뭘 어디서 보자. 나 아픈가 봐. 글씨도 못 읽네. 그래도 준비해온 게 있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과외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녁 8시가 되어 수업을 마쳤을 때였다. 과일을 좀 가져왔는데 벌써 수업 끝났나요? 제가 시간을 못 봤네요. 아유, 먹고 가면 되죠. 감사합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저게 다 연기를 한 게 놀랍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머님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배우를 하셨어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어머님이 방을 다시 나간 뒤 우유리가 먼저 포크에 꽂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신기하네요. 엄마 사과 잘 안 사는데. 그래? 선생님 드리려고 샀나봐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접시를 눈앞에 두고 선뜻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개인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마련해줄 때 둘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자세히 알아봐달라는 부탁. 말 맞다나 어려운 부탁이었다. 알게 된 지 겨우 2달 지난 생판 남인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리가 없지 않은가. 좀 공부 어때? 잘 되는 것 같아? 사설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요.
나 일단 고등학교에서 친다면서. 고등학교에서 친다면서. 네, 재수생들만 모여서 치는 거라 수능이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래요. 그럼 친구들 만나는 거 아니야? 그게 친했던 애들 중에는 재수생이 없었어요. 아, 있었어도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요. 저희 학교가 좀 그랬어요. 재수할 바에는 유학을 간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대학에 떨어지면 유학을 가면 된다. 상상도 못한 방법. 아기야 우리와 우연히 둘 다 모두 근처에서 있는 유서 깊은 사립여고를 졸업했다고 들었다.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만큼 학교도 엄청 비싼데다 아마 대다수는 부잣집이 않았을까? 하여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네 언니랑 수업 같이 듣는 거 어때? 불편하지 않아? 그런 건 아닌데 솔직하게 말해야 돼. 참고해서 수업 방식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답답해요. 걔또 물어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든 우연히와 연관된 내용을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 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을 이었다. 어떤 점이? 같은 지문을 읽어도 저보다 훨씬 오래 걸리니까요. 한 번 더 보고 있으면 되긴 하지만 확실히 독해 쪽에서 그런 면이 있지. 솔직히 저 혼자 했으면 지금보다 10페이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지 않았니? 그런가요? 우연히의 독해 실력은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다. 삼성 직원 터무니없이 부실했던 어휘력이 보강되면서 이전에 비하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1.5배나 빨라졌어? 물론 그렇다 해도 의뢰에 한참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전에도 영어 과외를 해본 내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학생은 충분히 우수했다. 한번 고민해봐야겠네. 그렇다고 지금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연계 지문은 많이 받으면 좋죠. 일단 오케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6월 모의고사까지는 유지하자. 네, 전 괜찮아요. 아마 네 언니도 의식하고 있을 거야. 엄청 열심히 하더라. 진작 열심히 했어야죠. 씨발 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재수생이 삼수생이 할 말인가 싶긴 한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자. 이쯤 되면 한 번쯤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유리는 너희 언니가 그렇게 싫어? 네? 이제 겨우 2달째긴 해도 내가 보기엔 막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 가끔 보면 너무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해. 그건 그럴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주목받고 말주변도 좋아서 주변에 친구도 많고 남들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고 하니까요. 그래도 그거랑 이건 별개예요. 너한테는 안 그런단 거지? 그랬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 사람이 저를 조금 괴롭히긴 했어도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중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곧잘 쫓아다녔거든요. 중학교 때까진 사이가 좋았다. 그때는 사이가 좋았구나. 아마도요. 그럼 지금은 왜? 꼭 말해야 하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슬슬 가야겠네. 접시는 내가 들고 갈게. 네.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 억지로 캐물을 수도 없이. 과일도 다 먹었겠다. 나는 더 캐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몇 년간 쌓아온 둘 사이의 벽이 하루 이틀 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얘기가 나왔나요? 오늘은 어머니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다. 시간을 천천히 두고 지켜보겠다 말한 건 어머니지만 이런 와중에 궁금해질 부모가 어디 있을까? 유리 말로는 어렸을 때 괴롭히면 큰 상관이 없다네요. 오히려 그때 사이가 좋았다고도 하고. 그건 그랬죠. 한번 보실래요? 어머니 폰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이밀었다. 열몇 살 남짓으로 보이던 우유리와 우연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있는 것이 상에서 사이가 좋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정도로 맞대고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보다 젊은 어머님 한 끼 찍혀 있었고 어디? 없는데? 어머니 오른편엔 낯선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인다. 옆에 계신 분이 전 남편이에요. 이혼한 지는 6년 됐네요. 이건 그보다 한참 전이지만요. 연희한테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요? 연희가 자기 아빠 얘기를 해줬나요? 그냥 사실 정도만. 자세히는 안 물어봤죠. 의외네요. 가족 얘기는 친한 친구들한테도 안 하거든요.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곤란하다니까요. 곤란하셨겠네요. 어쨌든 1살 차이긴 해도 저나 그 사람이 집을 자주 비우는 만큼 연희가 유리를 잘 돌봐줬어요. 당시의 어머님은 지금보다 훨씬 바빴다고 한다.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늦게 퇴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씩 집을 비우곤 했다고. 가정부가 집에 머무르고는 있었지만 아마 많이 외로웠겠죠. 특히 유리는 더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바깥 활동도 잘 안 했고. 그러면 그 뒤로 계기가 있었단 말이 되네요. 네, 저는 후련했지만 애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받아들이긴 힘든 문제였을 테니까요. 엄마? 그때 갑작스럽게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 거기서 뭐해? 이제 오니? 늦었네. 전시회 다녀왔어. 전에 말했던 거. 넌 왜 아직 안 가고 있어? 9시 다 돼가는데? 잠깐 네 얘기하느라. 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어 외우는 것도 안 빠지고 저 있고 전보다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렇지? 뭐... 너도 배우해라 그냥 씨발. 아이, 엄마는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그래 너도 배우해라 그냥. 쿵짝이 잘 맞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히 어머니가 나누던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 같다. 어머님도 호응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다. 어두우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넵,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서 물러났다. 둘 사이가 나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우연이가 아닌 우연이겠어요 알아내야 될 것 같다. 우연이라면 어머니 따로 시간을 만들어줄 필요도 없지. 다만 여자에 걸리는 점은 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서로 끄덕이기 싫어하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하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든다. 그래도 나는 나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물론 부담만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돈도 주시나요? 어머니는 부탁만 들어달라는 게 아니었으니까.